신도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높은 아파트 단지, 호수공원, 젊은 신혼부부? 지난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조성계획,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제는 청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1기, 2기에 이어 3기까지? 말은 많이 들었는데 대체 신도시가 뭐길래? 왜 계속 생기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980년대 서울의 도시 문제는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수많은 사람이 서울로 모였고 주택 수요는 폭증했죠. 당시 주택 보급률은 54%,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집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일자리도 많았고 평균 노동시간도 길었던 그 시절, 서울에만 일자리가 과밀화되는 문제,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극에 달했죠. 반포나 목동 같이 주거 중심의 단지를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택 중심의 단지만 개발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택만 공급하게 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주택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서울로 몰려드는 산업의 문제와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 산업, 교통을 패키지화한 종합적인 대책이 신도시 정책입니다. 그렇게 1980년대 말 정부와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주도하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5개 도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급했던 문제는 주택 문제였기에 빠르게 아파트를 지어 집을 분양했습니다. 이후 고속도로와 도시철도를 연장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그 도시 안에서 자기 완결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을 가지 않고 업무와 자족, 상업이 한 지역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초기 토지 이용 계획에서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상업, 그다음에 공공시설 일부를 이전을 했었습니다. 상업 용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IT를 중심으로 한 산업을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촌 같은 경우는 교육,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신도시 입지 특성에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었고 대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1기 신도시는 초기에 업무지구 조성이 늦어지기도 했고 부동산 가격이 잠시 폭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잘 구축된 교통 덕에 기업이 들어오고 점차 공급이 풀리면서 90년대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계기가 되어주었죠. 숲세권, 역세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집을 구할 때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기 신도시 이전에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구성하고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고 공원과 녹지가 가깝고 일자리도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보편화된 것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 정책의 굉장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의 효과도 잠시, 서울 인구는 또다시 빠른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초 2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됐죠. 경기도, 인천, 천안, 대전을 거쳐 총 12개의 도시를 개발했지만 2기 신도시는 결과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굉장히 더 먼 지역에 있죠. 40km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로부터 기대하는 것 없이 자족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2기 신도시가 받고 있는 비판이 광역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해야 될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거고 특히 이제 주택의 속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은 먼저 입주를 했지만 결국엔 교통이나 일자리가 그거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도시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미분양 문제가 이어져 왔던 2기 신도시.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서 경기도 남부의 일자리 증가, GTX 신설 등의 인프라 개발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교와 위례같이 입지적으로 서울의 근처에 있었던 신도시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의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광교를 예를 들면 주변 수원이나 용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2기 신도시를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대체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새로운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거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 과밀화된 교통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안정적 주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인데 3기 신도시로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000가 안 됐을 때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0를 넘어가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이후를 넘어가는 시점에 그러니까 소득에 맞게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도시가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데가 서울이다 보니까 또 몰렸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도시와 주거와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3기 신도시는 우리 소득에 맞는 어떤 선진적인 어떤 도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성공과 시행착오로 많은 노하우를 남긴 우리나라의 신도시 사업. 3기 신도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설계되었을까요? 과거에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난에 어떤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다른 어떤 업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게 약간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은 입주하는 시점에 같이 그것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모으자. 두 번째, 사람만 단순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도시가 자생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자. 3기 신도시는 총 6개 지구에 조성될 예정. 각 지구에는 도시철도를 연장하고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등 교통수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카오, 우리은행, SK, 대한항공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입주 협약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초반에 저희가 3기 신도시 승인 받을 때가 17만 1,000호였는데 15,000호를 늘려서 지금 18만 6,000호를 개발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26년 최초 입주가 되거든요. 향후 5년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주택 수요라든지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양 시장을 넓고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신도시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단순히 주택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3기 신도시는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새로운 실험대이자 미래의 주거 구조를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과연 3기 신도시는 오늘의 도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차례입니다.